안녕하세요. 한경에어의 첫 프로그램 인생 방정식의 진행을 맡게 된 박종하 김소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인생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방정식이라는 게 뭔가 등식을 성립하기 위해서 뭔가 특정한 값이 존재할 거다. 그 값을 찾는 거, 뭐 방정식을 푸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배웠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뭔가 이렇게 방정식을 푸는 사람들의 방법, 이야기들을 이런 것들을 듣는 겁니까? 그럴 것 같은데 역시 수학 박사다우신 멘트입니다. 한 5살 이전에는 기억이 안 나지 않나요? 저도 거의 기억 안 나요. 한 10살 정도까지는 거의 기억이 아주 작은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뭐 1년 전?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1, 2년 요때가 기억나는데 그때는 한쪽 구석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구석에? 저는. 왜? 그리고 제 기억에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제 이름을 썼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네. 우리 지금은 애들이 다 한글 배우고 학교 가지만 그쵸. 우리 때는 또 안 그랬거든요. 네. 학교 가면은 60명씩 70명씩 있고 막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모자랐던 공부 못하는. 공부 못하는 그러니까 여자애들 싫어하는 싫어하는 걸 떠나서 관심조차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어, 모르는 그런 관심조차가 학생이었다. 없고 네. 그렇죠. 때로는 조금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한쪽에서 좀 구박받으면 어떤 여자애는 불쌍해서 좀 먼저 봐주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공부를 잘하기 시작한 거? 아니 공부 잘했다기보다도 내 생각에 약간 차이가 나는 내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내 인생이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는데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60명 좀 넘는 아이들 중에 15명씩 우등상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우등상장을 줘가지고 기운을 좀 붙어두려고 그 15명 우등상장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 한 반에서 주는 거를. 그랬는데 근데 중학교 1학년 처음에 갔더니 70명이 넘었어요. 네. 70명이 됐는데 우리 반에 내가 배치고사를 3등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첫 번째 중간고사 1등. 어떻게 중학교를 그러면 내 인생에서 잘 기억이 어, 한번 그러니까 그랬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행운이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어쨌든.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가 머리가 좀 깼다 이런 거는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가지고 여자애들하고 놀고 막 술 먹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를 벗어나서 다른 동네 가니까 아하. 뭔가 모범적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 사람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생각 같은 것도 뭐 이렇게 그때부터 깨기 시작했죠. 인간이 좀 성숙한 아직도 성숙은 뭐 평균치보다 못했지만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뭔가 사회생활을 할서부터는 또 다시 또 왕창 떨어져. 회사 가서 일하는 일을 너무 못해. 강의 같은 것도 시작했는데 강의를 너무 못해. 공부도 잘했는데. 아니에요. 공부도 잘하는 건 아니고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그냥 이렇게 좋은 기회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했는데 너무 못해. 박사까지 졸업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능력을 정말 발휘해야 되는 상황에서 능력 발휘가 전혀 안 되고 왜 그랬을까? 그런 시간 같은 게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01년서부터 지금까지 강의하는 거예요. 네. 저는 기업 교육 강의를 하니까 2001년서부터 지금까지 쭉 하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10몇 년을 한 거는 거기서 네. 생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처럼 하고 싶어요. 막 그러면서 나한테 이메일 보내잖아요. 좀 나아진 거지. 처음에는 너무 계속 못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십몇 년을 하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조금씩 저도 나아졌다라기보다도 못하다가 어느 한서부터 좀 나아진 거지. 점프. 네, 점프.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인생이라는 거는 점프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못하다가도 자기도 잘 모르는 어느 순간에 좀 나아지고 또 뭔가를 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좀 나아지고 이런 게 티핑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딱딱 그렇죠. 때 티핑 포인트 이게 어려운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게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얘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예. 네. 그 요즘 뭐 4차 산업혁명 난리잖아요. 그렇죠. 어디 네. 가면은 항상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맞아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 같은 것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기회를 잡으려고 많이 그렇죠. 얘기하는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말하면 뭐 창의성, 혁신 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사람이 하던 대부분의 일들을 하니까 그렇죠. 사람은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 좀 다른 일, 기계보다 경쟁력 있는 일 이런 것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에 관한 이야기를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사실은 뭐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좀이라도 좀 다르게 생각하고 그렇죠. 뭔가 좀 새로운 것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이런 거를 느끼는 게 하던 대로만 하지 말고 좀 다른 거 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스타벅스 같은 데 가보셨어요? 가봤죠. 사이렌 오더라는 서비스 혹시 아세요? 그게 뭐죠? 앱에다가 내가 핸드폰으로 미리 맞아요. 이렇게 주문을 해놓으면은 내가 시간에. 주문을 해놓은 게 1시간 전이든 2시간 그렇죠. 전이든 상관없이 내가 주문한 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 매장을 통과할 때 주문이 딱 들어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니까 커피를 팔아? 야 커피 맛있어야지. 커피에 영혼을 담으란 말이야. 커피 하루에 8시간씩 연구해. 이러면 커피 잘 맞아요. 돈 못 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하는데 IT를 플러스 시키든지 아니면 뭔가 개념적으로 새로운 접근을 하든지 요즘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HR 산업에 대해서 관심 많잖아요. 그러면 이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궁금해요. 창의적인 인재. 먼저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창의적인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다? 아니면은 누구든지 어느 정도 익히면 배우는 것이 창의성이다. 개발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교육한 사람은 개발할 수 있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교육이 되니까.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그러네요. 일이 되니까. 그러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창의성은 정해져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천재들이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옛날 일이 하나 생각났어요. 천재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과외를 2명 했었거든요. 과외를 2명 했었는데 2명을 과외하다 보면은 일주일이 다 가니까 나도 놀아야 되니까 하루 몰아서 하루 얘네 집 갔다가 나와서 얘네 집 가는 거예요. 50m 정도 거리에 있는 애들이고 둘 다 고등학교 3학년. 하루는 과일 딱 갔는데 모의고사를 봤어요, 애들이. 근데 첫 번째 집에서 한 애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걔가. 형, 이 화학 문제 우리 반에서 푸른 애가 없어요? 하고 나한테 가져오더라고요. 내가 이거 봤는데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 난 선생님이니까 야, 잘 모르겠다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답안지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해설지를 보면서 2시간 동안 이 문제를 열심히 풀어줬어. 나도 이해하고 내가 이해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얘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집에서는 그렇게 2시간 동안 그 문제 하나만 풀었어요. 두 번째 집에 갔지 내가. 두 번째 집 50m 가서 두 번째 집에 갔을 때 그 애가 뭘 물어봤을까? 뭐죠? 똑같은 얘네들 같은 학교 다니니까 모의고사 봤다고 똑같은 화학 문제를 물어보는 거지. 이 화학 문제 딱 물어보면 난 어떻게 해? 그때 내가 연필 들고 볼펜 들고 막 열심히 풀었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래. 그때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문제를 한번 쭉 읽고 손가락을 이렇게 한 다음에 얘한테 이렇게 너 잘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말이지 이거는 답이 0.25 말고는 될 수 없을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한 다음에 한 5분 동안 막 계산했는데 결과가 0.25 딱 떨어진 거지. 얘가 그 다음날 자기 엄마한테 엄마 종아 형은 천재예요. 저는 천재에 대한 모든 스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생각해요. 천재에 대한 모든 스토리 이렇게 만들어져요. 인간은 뭔가 좀 남다른 경험,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니까 창의적인 사람이 따로 있다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다 배워서 지금의 상황하고 좀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배울 수도 있고 스스로 뭔가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좀 발전시킬 수 있다. 배우는 방법은 크게 머리를 쓰는 거, 좀 마음을 쓰는 거, 배짱을 쓰는 거. 이 세 가지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네. 머리를 쓰는 거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머리를 좀 써야 한다. 어떠세요? 저는 동의해요. 동의하시죠? 네. 내가 좀 머리 쓰는 거 좀 배워야 된다 생각이 좀 드세요? 아니면 이 정도 머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이
끊임없이 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쓰는 것도 아주 계산을 잘하는 기계적인 계산을 잘하는 것 말고 좀 다른 시각을 갖는 것. 뭐 남들은 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꼭 그때 그렇게 바라봐야 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죠. 뭐 이런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히딩크가 한국에 왔는데 사람들은 다 우리는 아그로깡으로 축구하기 때문에 체력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술이 부족하다. 기술 좀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한국 선수들 뛰는 거 봐라. 오른발 왼발 다 잘 쓴다. 한국 선수들 기술 아주 좋다. 근데 봐라. 후반 30분 좀 지나니까 다 이렇게 지친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외국인 감독이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잘 못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면서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 이게 좀 머리를 쓰는 일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마음을 쓰는 일. 협력을 좀 할 줄 알아야겠죠. 협력. 혼자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 인재상 중에서도 협력하는 인재상이 정말 필요하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뭐 팀워크를 해야 된다든가 뭐 이제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이제 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많으니까 협력이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개인이 되게 똑똑해. 네. 근데 다른 사람과 협력이 좀 떨어져. 그럼 힘들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사람은 힘들다고 얘기하냐면은 성과가 잘 안 나오니까. 그렇죠. 네. 창의성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같은 팀을 구성해서 그 창의적인 팀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 거가 창의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뭔가 내가 협력의 중심이 쓸 수 있다.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데 침팬지랑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한 50kg 나가는 침팬지가 한 50kg 나가도요. 이 힘은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뭐 체육만큼의 힘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들하고는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쓴 사람이 테드에서 강의한 거 보니까는 자기는 침팬지 10명, 사람 10명 싸우는다 그러면은 사람 10명이 절대 안 끼는데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침팬지가 10,000명, 사람이 10,000명 싸우면은 자기는 사람 10,000명에서 기꺼이 싸울 수 있대. 왜냐면은 침팬지가 10,000명이 모이면은 그들은 지들끼리 더 많이 싸우는데 사람 10,000명이 모이면은 사람들은 조직화하고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러한 공동의 뭔가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다 가장 큰 힘은 협력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아이디어가 좀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하고 아이디어가 서로 만들어질 수 있게 또는 나의 고정관념을 누군가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라도 좀 깰 수 있는 다른 사람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 이게 또 두 번째로 필요한 것 같아요. 머리 쓰는 것, 마음 쓰는 것. 세 번째 저는 또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배짱인 것 같아요. 배짱. 동의하세요? 동의하죠. 성공은 배짱이다. OX. 동의하십니까? 저는 완벽하게 동의하죠. 개인적인 뭔가 그 사연이 좀 있으세요? 아니 저는 성향이 항상 도전하는 성향이니까 무조건. 본인이 네. 본인이 좀 배짱이 있으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말씀하시려는 걸 제가 좀 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만 잘하고 이제 뭐 책상 앞에 인재들이 사실은 도전하는 배짱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평소에 많이 그런 생각 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좀 많이 그렇게 생각이 비슷하게 다들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청소년, 뭐 청년들이 공무원이 될래요. 맞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이 왜 되려고 그래 그러면 안정적인 직장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슬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가끔 이야기를 하죠. 4,000년 전에 피라미드를 만들 때 고기를 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막 그러면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뭐 그래요. 그런데 나서 돌아서서는 당신의 이야기는 저희 현실에는 좀 안 맞아요. 뭐 이야기할 때는 맞습니다. 그러더니 또 돌아서서는 나의 현실이 안 맞는데 뭐 현실이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마음의 힘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배짱이라는 게 대단하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호기 이런 걸 부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못 따라가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스티브 잡스를 한번 놓고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야. 그럼 스티브 잡스가 뭐가 그 사람을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는가 따져보면 공부를 머리가 좋았나? 머리는
좋았다 그러죠. 근데 진짜 천재급으로 좋았으면 장학금 받고 아이비리그 갔겠지. 이만큼 뭐 능력을 똑똑했긴 똑똑했지만 정말로 장학금 받고 아이비리그 갈 만큼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똑똑했지만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엄청 많았을 거예요. 두 번째, 뭔가 마음 인맥이 좋았나? 나중에 돈을 많이 버니까 인맥이 생긴 거지. 성격도 나쁘잖아요. 자서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세 번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마음의 철학, 자기 생각하는 판단, 가치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었나? 그런 거에 탁월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신의 생각하는 것들을 해보고 싶은 거,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게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다 사업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눈치 보고 줄 세워서 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잘 안 돼도 한번 해볼 거야. 잘 안 돼도 상관없어. 내가 끝까지 뭐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성공시킬 수 있어. 아니면은 지금은 인정을 잘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뭐 조그마한 회사 들어갔어도 근데 이 회사 더 크게 키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뭐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대우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대우전자도 있었고, 뭐 대우전자 회장님이 탱크 뭐 이러면서 인기 꽤 있었어요. 아무튼 나를 뭔가 안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배짱 갖고 뭔가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데 이게 필요해. 뭐 떠오르는 거 하나 얘기해 보세요. 어떤 거? 운이야, 운. 그치? 사람 다 운 얘기하잖아요. 남자 나이 50에 알게 되는 거 인생 운이다. 사람들이 인생 운이 진짜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또 한 번 질문. 운은 공평하게 와요? 아니면 운 좋은 놈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운 좋은 놈 따로 있어. 운은 공평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연하고 운은 다른 거예요. 우연하고 운은 다른데 우연은 랜덤하게 뭔가 발생하는 일이라 그러면 운이라는 것은 특정한 성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는 연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운 좋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운 좋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한 상황을 피하지 않더라. 불확실한 상황을 오히려 즐기기까지 하더라. 운이 나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확실하고 안정적인 정해져 있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고 간다는 거예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정적인 게 좋아요? 불안정한 게 좋아요? 안정적인 게 좋죠. 확실한 게 좋아요? 불확실한 게 좋아요? 확실한 게 좋죠. 안정적이고 확실한 이쪽 시장에는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 경쟁에서는 이기기도 어렵고 이겨봤자 재산 깎아먹기 식의 경쟁에서 남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게임을 지금도 막 하고 있어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이쪽 시장에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대단한 걸 얻어가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내가 이름 붙인 안정의 패러독스라는 거예요. 안정의 패러독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하고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오히려 더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 빠진다. 공무원 시험 합격률이 1.28대 1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100명 중에 한두 명 되는 게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그거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애들은 진짜 도전장이지. 생각해보면 안정을 추구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치열한 경쟁에 빠지면서 많은 시간 그냥 낭비하고 시간 지나서 30 몇 살 되면은 경쟁 해본 것도 별로 없고 자신감도 위축되고 뭔가 이런 상황에 빠져버린다 그러면은 그 박사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제가 이제 강의도 저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좀 어른들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느꼈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대학생들이나 이런 게 참 놀고 있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부모 세대인 약간 또 우리보다 조금 높은 그 연배 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다 팽개치고 뭐 삼성 대기업 다 안 다니고 나는 대학교도 때려치고 뭐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뭘 하겠다 어딜 뭘 하겠다 이런 도전할 때 그래 우리 아들 훌륭하다 그리고 갔다 와 뭐 도전해 그런 조그만 회사 중소기업 가서 네가 좀 멋지게 키워봐라 이런 부모들이 몇이나 있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피터 드러커의 조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마라. 그러니까. 그 분들의 그러니까. 시대도 안 맞고 맞아요. 생각도 안 맞고 뭐 이런 건데 사실 그런 게 내가 한 얘기는 원론적인 이야기 또는 기본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없는 거고 누구나 다 빌 게이츠 같은 친구 생각해 보 아니 친구가 아니지 그런 분 생각해 보세요.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다녀. 근데 아버지 여기서 중퇴합니다. 사업을 뭐 합니다. 그러면 야, 한 2년 있다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건 아니 그런 사람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들 말고는 얘기해봤자 다른 사람들 모르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내가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마음에 힘을 좀 갖고 인생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다가 본인들도 이제 힘을 갖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좀 밀고 나가려면 사실은 부모님들 이 부모 교육을 사실은 하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좀 이제 깨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시대의 그 성공 패턴과 지금 앞으로 살아갈 시대의 아이들의 성공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좀 아이가 하겠다라고 도전하겠다고 그런 게 있으면 좀 믿어주고 좀 그 내 자식을 믿어주고 좀 하게끔 내버려 두는 이런 것들도 그 아이가 창의성을 키우거나 혁신을 하거나 도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모의 역할 거기다 한번 더 붙여봤습니다. 네. 네.